강세란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약통을 발로 차버리는 꼴이라니 정말 놀랍네요. 윤보배가 그런 강세란의 모습에 기함을 했을 것 같은데요. 드라마가 해결되는 건 없이 너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윤보배가 가짜쇼를 하는 반전이 비춰져 시청자들의 흥미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날 윤보배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고 너무도 큰 충격을 받는데요. 친손녀라고 굳게 믿고 의심치 않던 강세란이 친족이 아니라는 결과를 본 윤보배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옆에 있던 양 집사는 죄송하다며 과거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던 날 신덕수와 큰 소란이 있던 일을 언급하는데요. 당시 강세란은 이미 유전자 검사를 조작하려고 가짜 검사 결과서를 준비해 놓았고 진짜 유전자 검사가 도착하자 바꿔치기 하려 일부러 천혜자를 이용했습니다. 천혜자는 신덕수를 보고는 자신의 남편을 죽인 살인자라며 내 남편 살려내라고 신덕수의 멱살을 잡고 실갱이를 합니다. 신덕수는 부인했지만 천혜자가 발악을 하는 바람에 신덕수와 큰 소란을 빚게 돼 모든 사람들이 뜯어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죠. 강세란은 그때 유전자 검사지를 바꿔치기 한 건데요. 양 집사가 과거를 떠올리며 바로 그때 강세란이 바꿔치기 한 것 같다고 자신의 실수라며 사죄합니다. 윤보배는 고약한 것들이라며 어떻게 감쪽같이 속이며 핏줄 흉내를 낼 수 있냐고 울분을 토하는데요. 윤보배가 이렇게 이성을 잃었던 적이 없었는데 정말 벌벌 떨며 숨이 넘어갈 정도로 분노를 하네요. 윤보배가 심장이 좋지 않은데 이러다 쓰러질까 염려됩니다. 제발 신덕수처럼 윤보배는 쓰러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윤보배마저 죽거나 혼수 상태가 되면 정다정은 유전자 검사할 사람이 없어 보배정의 친손녀 자리를 찾는 게 완전히 불가능해집니다. 윤보배는 자신이 나이가 먹어서 총기가 떨어졌다며 자책을 하는데요. 양 집사는 10사람이 도둑 한 명을 못 잡는 거라며 작정하고 속인 걸 어쩌겠냐고 위로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도 자세히 어깨점을 조작한 걸 보면 점의 위치까지 알고 친아들이 누구인지도 강세란이 알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는데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던 윤보배는 깜짝 놀랐습니다. 윤보배가 지금 가장 먼저 할 일은 강세란을 벌주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친아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강세란과 천혜자는 가늘고 길게 진을 빼서 윤보배의 말처럼 곱게 내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강세란은 양집사와 윤보배가 쑥덕거리는 것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방을 청소하러 들어가질 않나 요즘 너무 이상하다며 천혜자에게 감시를 시킵니다. 천혜자는 윤보배가 시킨 장부 정리를 제쳐두고 윤보배의 방에 귀를 갖다 붙이고 또 엿들으려 하는데요. 이를 눈치챈 양집사가 문을 열어 제꼈고 천혜자는 드릴 말씀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둘러댑니다. 그동안 이렇게 엿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한 집에서 살면서 비밀 유지가 너무도 허술했던 것 같네요. 윤보배는 이후 자신의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습니다. 어쩐 일로 부르지 않고 직접 오셨냐는 변호사에게 윤보배는 은밀히 처리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역시 예상했던 대로 강세란과 천혜자에게 상속하려던 부분들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데요. 또한 살아있는 동안에도 재산에 손대지 못하게 신탁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생전 신탁을 요구한다는 것은 죽지는 않았지만 혼수 상태로 쓰러져 있어도 재산이 넘어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인데요. 이때부터 윤보배가 무언가를 꾸미려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 가운데 노엘은 과거 신덕수가 건넸던 쪽지를 다시 살펴보며 곰곰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엘은 직원을 불러 신덕수가 찾아왔을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자세히 묻는데요. 직원은 왕제국을 본 신덕수가 낯이 익는다며 이름을 물었다고 알립니다. 노엘은 과거 신덕수의 쪽지를 보고 남산 카페로 찾아갔을 당시 왕제국이 나타나 자신의 팔을 잡아 끌며 집으로 그냥 가게 했던 일을 떠올렸고 왕제국이 자신을 막아섰다는 것을 이제서 깨닫습니다. 참 늦게도 깨닫네요. 이렇게 둔한 점을 보면
정다정과 노엘은 똑 닮은 친모녀가 맞는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노엘은 아무래도 왕제국이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게 틀림없다며 왕제국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 사이 정다정은 왕제국의 비리장부를 찾기 위해 왕제국의 사무실을 몰래 뒤지는데요. 결국 잠겨있던 서랍까지 연 정다정은 장부를 발견하고 사진을 찍어둡니다. 그때 노엘이 들어왔고 주인도 없는 사무실에서 뭘 하냐며 정다정에게 소리칩니다. 하는 것마다 너무 거슬린다며 노엘은 정다정에게 거부감을 드러냈고 정다정 역시 노엘을 비난하는데요. 두 사람이 친모녀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어쩌려고 저러는지 정말 노엘이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강세란이 악역이지만 노엘도 만만치 않게 꼴보기 싫은 비호감 캐릭터네요. 한편 방 안에 있는 휴지통 속에서 칫솔 포장이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강세란은 양집사가 자신의 칫솔로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것을 깨닫고 당장 윤보배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윤보배는 강세란의 뺨을 때리며 네 입에서 할머니 소리가 나오냐며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밀었습니다. 강세란은 할머니를 존경해서 진정으로 할머니 손녀가 되고 싶었던 것뿐이라며 이대로 행복하게 그냥 살면 된다면서 진정하라고 빕니다. 강세란은 생각하는 게 너무 뻔뻔하고 어이가 없어서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화를 부르는데요. 자신이 조작한 게 아니라 할머니를 좋아하다 보니 친손녀가 되고 싶었다뇨. 정말 교묘하게도 둘러대네요. 이런 것들한테는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게 놔두면 안 되고 그냥 대화 없이 간방에 쳐넣어 버려야 할 텐데요. 윤보배는 당장 경찰서에 가자며 강세란을 잡아 끌었고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원래 심장이 안 좋았던 윤보배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괴로워하는데요. 강세란과 천혜자의 가짜 손녀 행세에 괘씸해하며 분노한 윤보배는 양집사와 무언가를 속닥거리며 가짜쇼를 꾸밉니다. 강세란에게 보란 듯이 윤보배는 심장 통증을 느끼는 듯 급하게 약을 찾았습니다. 윤보배는 약통을 바닥에 떨어뜨렸고 다시 주우려 했지만 강세란은 약통을 멀리 던져버립니다. 이제 강세란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는데요. 쓰러져가는 윤보배가 약통에 가까워지자 강세란은 약통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강세란은 윤보배가 정신을 잃자 그렇게 힘도 못 쓸 걸 뭘 믿고 패를 깠냐며 조롱까지 하는데요. 정말 못됐네요. 문 밖에 있던 양집사가 이 모든 말을 듣고 있는데요. 그때 정다정이 윤보배를 찾아왔고 그 소리를 들은 강세란이 갑자기 할머니라고 소리치며 위급한 척 연기를 합니다. 결국 정다정이 쓰러진 윤보배를 발견하고 놀라는 장면이 비춰지며 이번화는 끝이 납니다. 다음화 예고에서는 쓰러진 윤보배에게서 약통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정다정이 강세란을 추궁합니다. 내 짓이 아니냐고 묻는 정다정에 강세란은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뛰는데요. 시치미를 떼는 강세란의 연기력이 정말 쩌네요. 양집사는 왕요한에게 연락해 윤보배의 병실에 도청장치를 해달라며 이유는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급하게 부탁합니다. 윤보배는 쓰러져 정신이 없는 듯 혼수 상태 연기를 하고 윤보배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강세란과 천혜자는 병원을 찾아오는데요. 윤보배의 상태가 어떤지 너무 궁금한 강세란과 천혜자는 빨리 할머니의 재산을 빼돌려야 한다며 돈만 탐내는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이 모든 대화가 도청되고 있는 줄을 모르는 강세란과 천혜자의 모습에 윤보배는 그동안 자신을 속여온 가짜 행세를 자신도 하는 중이라며 가짜로 혼수 상태에 빠진 연기에 들어갔는데요. 자는 척하며 모든 대화를 듣고 있는 윤보배의 반전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사이다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윤보배가 핏줄에 대한 애정과 집착 때문에 강세란 같은 가짜 사기꾼에게 걸려들고 말았는데요. 순진하지만은 않는 윤보배가 강세란과 천혜자에게 그대로 당할 리가 없는데 강세란과 천혜자가 윤보배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천억대 자산가인 윤보배의 손녀 자리를 얻으려다
아주 호되게 당하는 장면이 너무도 기다려지는데요. 다음 화부터는 윤보배의 연기력으로 흥미진진한 장면이 펼쳐질 것 같아 통쾌한 전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다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